안녕하세요. 메타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 메타가이드 서정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우리 주제, 여기에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부터 앞으로 쭉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줄 서정복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 1차시에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뭐 2년, 3년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정립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어떤 가상 공간,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적으로 공준화되어서 어떤 정치, 뭐 사회, 문화, 교육, 뭐 기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세상, 그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4가지 유형이 있었죠. 어떤 유형이 있었을까요? 네,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깅도 있었고요. 거울 세계도 있었고요. 또 가상 세계도 있었죠. 네. 자,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다가 어떤 가상을 덧입혀서 보다 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요. 라이프로깅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분석이 돼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세계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서 어떤 현실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가상 세계라는 것은 어떤 현실과는 좀 더 뛰어넘은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뭐 시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통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가상현실, 예전에 우리가 막 여기 HMD 쓰고 막 이렇게 체험했던 그런 가상현실과는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즉, 나 혼자만 어떤 세계의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상적인 공간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혹은 나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떤 나의 일상생활의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에서의 어떤 라이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가상에서의 어떤 경험이 현실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일상생활의 연장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경험해 볼 플랫폼은 바로 제페토입니다. 우리 학습자들 중에서는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페토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가상 세계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